안녕하세요. 맘띵 대표입니다. 오늘은 엄마도 집에서 입시 컨설팅 할 수 있는 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어떻게 계획을 짤 수 있고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등학교 1학년 편에서는 이것저것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생활교육부를 분석할 때 우리 아이가 어떤 쪽으로 굉장히 장점이 있구나 그것을 2학년 때 끌고 와서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2학년 때 필요합니다. 먼저 당연히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내신에 올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죠. 그 과목은 계속해서 내신을 꾸준히 성적 수유도를 위해서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많이 봤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비해서 고2 때 내신에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나름 노력해서 고3 때 성적을 치고 올라가는 아이도 있는데 그 점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내신 일반 선택 과목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고2 때도 내신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학년 때 어떤 우수함을 보인 내신과 관련된 활동을 이제 고2 때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활동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비고 2학년 1월, 이제 2월이 됐을 때는 내가 이제 어떤 동아리 활동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살려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계획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 생활교육부를 분석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교과에서 취약한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약한 과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도 계획하고 그 다음에 그 취약한 과목의 과세특도 분석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과세특에서 어떤 활동을 좀 역량을 드러낼 것인지 그 점도 계획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제가 동아리 활동 말씀드렸었잖아요. 동아리 활동에서는 이제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계획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생활기록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로를 구체적 구치기 작전 들어갔잖아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저께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왔는데 그 남학생 이제 생명공학과를 들어가려는 학생이고 이제 동아리를 지금 자기가 지금 자율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그 보고서를 1차, 2차 있잖아요. 무슨 활동 할 것인지. 그래서 어저께 저한테 그 가지고 왔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해서 동아리를 하면 될까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좀 약간 취약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막연했거든요. 2학년 때는 자기 진로가 정해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고 자기의 어떤 역량과 자질을 드러낼 것인지 이 세 가지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정시 즉 모의고사도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의고사 언제 풀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아이들에서 내신도 집중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도 많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평 있잖아요. 그래서 3년치 5개년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평 문제를 꾸준히 좀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모의고사를 푸실 때 여러분들 처음에 2학년 때는 이제 너무 얼매해서 막 시간에 쫓기면서 푸는데 일단 2학년 때는 수능 문제 유형에 적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먼저 우선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신과 정시는 문제 스타일이 워낙 다르고요. 문제 푸는 방법도 다릅니다. 더구나가 이제 수능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 눈치가 있어 눈치만 있더라도 이건 답이 아니다라는 경우도 그런 잔머리도 필요하는 그런 문제 유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제 1학기 때부터는 수능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적응하실 필요가 있고 당연히 검토 복습은 하실 필요가 있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잖아요. 수능 문제를 푸실 때 어떤 아이들 이렇게 풀어요. 보통 예를 들어 영어 같은 거 듣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듣기 딱 끝나고 나서 30분 동안 놀아요. 그리고 나서 또 18번부터 문제를 풀어요. 그리고 나서 한 20번까지, 25분까지 풀고 또 놀고 또 놀고 그래서 따로따로 문제 푸는데 절대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모의고사는 한 번 문제를 풀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말 그대로 뭐냐면 시험 시간에 예를 들어 영어 같은 건 70분이잖아요. 그래서 집중력도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집중력에 받쳐주지 않으면 모의고사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중력 기간, 집중하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모의고사 한 번 풀면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냥 두 번째 명심하세요. 자기가 문제를 풀었으면 몇 시간, 거기 몇 분 만에 풀었는지
그 시간도 반드시 모의고사에다가 기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채점을 하시면서 그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줄여야 되거든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영어 너 풀어봐라 그러면 예를 들어 70분 안에 풀 수 있는 아이 있을까?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 100분 가까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대부분 이런 말 합니다. 모의고사 풀면 아이들 전부 다 35번까지 35번 딱 풀면 그 시간이 거의 수능의 시간이 끝나갈 때 그럼 아이들 뭐 하죠? 거의 다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아이들 쏠림 현상들은 말 그대로 보면은 35번까지는 제법 문제를 많이 맞아요. 근데 그 이후로 전부 다 찍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시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말 그대로 뭐냐면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모의고사 하면서 3월, 4월 달은 당연히 내신에 올인하고 5월 달에 자, 수행평가와 독서에 올인하는데 수행평가, 네. 자기 진로가 정해졌기 때문에 매우 진로와 관련돼서 좀 심화적으로 수행평가를 관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수행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는 여기 맘띵의 일반고, 4점대 중급반 이걸로 인서울 간다에 보면 일부가 수행평가 편이거든요. 2부는 보고서 편입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보시면 아 수행평가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구나. 더구나가 수행평가가 과세특의 핵심입니다. 또한 입시에서 과세특이 핵심이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좋은 아이들은 내신도 좋고요. 그럼 뭐가 좋아지는 거죠? 과세특 기록이 좋아지죠. 그럼 과세특 기록이 좋아졌다는 것은 대학교에 입학하는데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6월과 7월 달에 내신에 올인하고 8월, 네 맞습니다. 8월에 1학기 동안에 자기네 비교과 활동과 성적을 분석하고 본인이 어떤 진로와 관련된 학과와 관련된 비교과 활동, 그런 과목은 성적은 어떠한지 그 점을 꼭 점검하시고 취약한 과목은 무엇인지도 반드시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진로 보고서 작업이 이제 여름방학 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 진로 보고서를 어떻게 작업해야 될까요? 1학년 여름방학 때 제가 보고서 작성 들어갔는데 어떤 정확한 학과가 아니고 학부 위주로 보고서를 작성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더 심화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학부를 좁히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죠? 학과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학과와 관련된 보고서를 여러분들 진로죠.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된 학과와 관련된 보고서를 8월 달에 작성하고 마무리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게 되면 됩니다. 또한 여름방학 때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죠? 2학기 선행학습을 미리 들어가길 바랍니다. 먼저 이제 2학년 1학기 이제 또한 그 여름방학 때 또 뭘 확인하시면 2학년 1학기 내신 결과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입시 전형을 확인하실 수가 어느 정도 대략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유형을 봤을 때는 자기는 정시가 좋을지 아니면 수시 교과가 좋을지 학종이 좋을지 그 다음에 이렇게 끄고 나는 어떤 지역인재 전형을 쓸 것인지 이런 점들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농특도 되는 학생들도 있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2학년 1학기를 마치게 되면 대략 입시 전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이 되면 당연히 내신에 완전히 올인하실 필요가 있고 10월에 수행평가 독서 그 다음에 동아리 이제 대회가 있죠. 동아리 결과 보고서 제출 대회 그리고 학교 교내 대회 축제 대회가 있는데 이때도 여러분들이 많이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2학기 선행을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대부분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추세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수행평가도 바쁜데 학교 교내 대회 있죠. 특히 동아리 결과물 제출 잘해야 되겠죠. 축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딱 각 한 3주 나타나고 나면 여러분들 그때 뭐 하냐면 애들 수행평가를 바빠요. 그래서 시험 준비할 텀이 없기 때문에 미리 저는 1학기 때 여름방학 때 2학기 과정을 미리 들어갈 것을 권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신 분도 계세요. 아니 1학기 과정도 이해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2학기를 들어갈 수 있냐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아까 제가 여름방학 때 1학기 성적을 분석하시라고 하셨죠. 지금 분석하시다 보면은 자신의 취약한 과목은 당연히 복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선행학습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학과와 주요 교과목 같은 경우는
꼭 선행학습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2학기 때도 성적을 그래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월 달에 이제 겨울방학 시작됐어요. 자, 겨울방학 시작돼서 뭐 하죠? 생활기록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생활기록부로 마무리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검토하실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2학년이잖아요. 2학년이다 보니까 이 생활기록부를 이제 어떻게 검토하는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생활기록부를 기록을 하고 그다음 무엇보다는 자기소개서 초안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어머님이 그러신 어머님들이 그래서 아니 본 2학년 겨울 방학 때 자기소개서가 들어가야 되나라고 가오뚱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제가 어머니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3학년 기말고사 끝나잖아요. 그냥 기말고사 그쯤에 학교에서 자기소개서 대회를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자기소개서 대회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3학년 1학기 마지막 시험 때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2학년 겨울방학 때 자기소개서를 어느 정도 완성을 하면 3학년 때 아이들은 무조건 내신과 수능에만 올인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소개서까지 신경 써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가지고 두 마리 토끼를 놓친 아이들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2학년 겨울방학 때 무조건 자기소개 초안 못해도 70% 80%를 완성할 것을 저는 아이들에게 정말 강력히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이제 예비고 3학년들 지금 저 이제 컨설팅 받는 애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그 거의 다 찾아냈어요. 자기소개서 거의 완성 다 했습니다. 더구나가 올해부터 바뀌잖아요. 자기소개서 많이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죠? 자기 진로와 관련된 의미 있는 활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 보면 진로와 관련 의미 있는 활동하면 아이들 뭐 하는지 알아? 바로 쓸 수 있는 아이들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을 해요. 내가 진로와 관련돼서 무슨 활동을 했지? 진로와 관련된 그 소재만 찾아내는 것도 하루 이틀 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3학년 여름방학 때 와가지고 갑자기 자기소개서 써라 그러면 내가 진로와 관련 무슨 활동했지? 그 점은 가오뚱하거든요. 더구나가 고등학교 2학년 때면 이미 진로와 관련 활동 다 했어. 왜냐면 고3 때 1학기 때 뵙기 때문에 활동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내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2 겨울방학 때 그 모든 것 가지고 자기소개서 초안을 꼭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생활기록부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3학년 때 제출할 진로 보고서도 작업을 서서히 들어가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가 말 그대로 뭐냐면 중간고사 끝나고 뭐 진로심화 프로젝트 제출해야 되는데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면 무엇이 있죠? 네, 맞습니다. 수행평가를 바빠요. 그래서 저는 2, 3월 달에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고 싶다 그러면은 2월 달에 미리 작업을 해놓고 3학년 중간고사 끝나고 제출하는 것. 저는 지금 현재 아이들 현재 그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아이에게 꼭 그 점을 강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 뭐 해야 될까? 2학년 성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 가이드라인을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정치 외교를 가고 싶다, 도시행정 가고 싶다, 생명공학과를 가고 싶다, 반도체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 학과가 있는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그 점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종종 이제 어떤 어머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반도체학과를 가고 싶어. 아니면 우리 아이가 생명공학과 가고 싶은데 생명공학과 어디 대학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보시면 그게 잠깐만요. 그게 그 사이트가 잠깐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여러분들 그 진로 정보망의 커리어넷이라고 아시죠? 커리어넷 들어가시면 학과 정보가 있습니다. 학과 정보 클릭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딱 검색하시면 그 학과가 들어있는 대학교 리스트가 쭉 나와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대학교에서 이제 말 그대로 대학교 가이드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현재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까지 내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정권인 대학교, 교과 전형이죠. 교과 전형으로 안정권인 대학교 2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소신 4개 정도 그리고 상향도 한 3개 한 2개에서 4개 사이 정도를 대학교 가이드라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소신은 말 그대로 뭐냐면 자기 내신보다 한 0.5에서 1점대 그 사이 좀 높아지면 갈 수 있는 거 소신으로 저는 잡거든요. 근데 상향은 이제 1점대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대학교는 이제 상향이기 때문에 그 대학교 가이드라인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구나가
대학교 가이드라인만 잡으면 될까? 그건 아니겠죠. 대학교 가이드라인 잡았으면 반드시 이번에 모집 인원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그 점도 꼭 확인하시면서 대학교 가이드라인 적어도 한 10개 정도, 대학교를 10개 정도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선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뭘 검토를 하셔야 되냐면, 자, 1학년 때의 활동과 1학년 때의 활동을, 자기 장점을 2학년 때 최대한 살렸는지 그 점도 검토하시면서 3학년 때를 이제 맞이하시면 됩니다. 정말 2학년은 시간은 촉박합니다. 3학년도 시간은 촉박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정말 더 촉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말 그대로 뭐냐면 진짜 고3 때 진로 선택 과목에 들어가는데 솔직히 진로 선택 과목이 아직 성시도 ABC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미묘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구나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교도 많아요. 그래서 1학년 때 공통 선택 과목, 2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2학년 때는 일반 선택 과목의 내신을 최대한 끌어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데 보고서와 비교과에 심화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여러분들 시간 1분 1초라도 최대한 아껴서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